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확률이라 그러고 영어로는 probability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니까 사건은 집합이잖아. 집합처럼 이름을 붙이거든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씁니다. P를 써서. 그러니까 얘를 해석해봐. 시작. A가 일어날 확률.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사건을 생략해서 그냥 B가 일어날 확률 뭐 이래도 상관은 없고요. 얘는 뭐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얘는 뭐라고 얘기할래?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얘는 뭐라고 얘기할래?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건 어떻게 얘기할래? 시작. A는 일어나지 않고 and B는 일어날 확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확률을 표현할 때는 다 뭐라고 표현한다? P라는 글자로.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할 때는 그 사건의 이름을 P 옆에 있는 괄호 안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구나. 수학적 확률이라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을 공부할 텐데요. 수학적 확률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다 확률들입니다. 수학적 확률이 뭐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잖아. 어떤 시행이 주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 시행의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어머? 로 나눠준 거야. 뭐를? A가 일어날 확률은 A라는 사건의 원소의 사건도 집합이니까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분자에다 써주고 얘가 전체 집합이라 그랬잖아요. 표본 공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시작. 전체 경우의 수라 그래. 그 중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분자에다 써준 거.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그러면 여러분 표본 공간 만들어 보세요. 표본 공간이 뭔데? 그 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물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A를 뭐라 그럴까?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 그럴게. A는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 그러면 얘 부분 집합 중에서 2 이하로 이루어진 집합. 이게 바로 A라는 사건이 바로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그렇다면 A가 일어날 확률, 그걸 흔히 얘기하면 뭐라 그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이렇게 얘기하고 뭐를 뭘로 나눈다?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배웠잖아요.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 같은 말. 몇 가지 시작? 2가지. 분모에다가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총 몇 개야? 시작. 6가지. 그 6가지가 바로 뭐에 해당된다? 전체 경우의 수. 주사위 한 번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2 이하의 눈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1 또는 2잖아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분자에다 써주면 되는구나. 원래 정의는 뭐라고? 그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뭘로 나누면 돼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그걸 결국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따지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게? 수학적 확률. 그러니까 얘가 전체잖아. 얘는 일부분이고. 그래서 분모가 분자보다 큰 게 일반적이라서 항상 1보단 작고요. 얘도 경우의 수, 얘도 경우의 수니까 음수인 경우의 수는 없거든. 분자 뭐 모두 다 양수기 때문에 모든 확률은 0과 1 사이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 사건의 확률, 항상 일어날 확률,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6 이하의 눈, 그런 사건을 집합으로 표현하면 1, 2, 3, 4, 5, 6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도 1, 2, 3, 4, 5, 6. 그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도 1, 2, 3, 4, 5, 6이기 때문에 6분의 6. 그래서 항상 일어날 확률을 사람들은 뭐라 그래? 시작. 1. 전 사건의 확률 그러고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10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6개인데 10 나올 수 없으니까 10이 나오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는 시작 0이잖아. 그래서 그럴 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 다른 말로
공사건의 확률이 바로 뭐가 된다 시작 0이 된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 0, 언제나 일어날 확률을 1. 따라서 그걸 제외하고는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언제나 시작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사건도 집합이고 이 확률에서는 집합 용어를 고스란히 쓴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전체 집합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 표본 공간이라 그랬잖아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 그러고 사건 A가 이렇게 있고 사건 B가 이렇게 있어. 주사위를 한 번 던진다 그러면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대. 이렇게. 그럼 A가 일어날 확률 구하시오. 시작. 6분의 2. B가 일어날 확률 6분의 3.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6분의 1. A와 B가 모두 일어나지 않을 확률 6분의 2. A도 일어나지 않고 and B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 6분의 2. 그러면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1이지. 항상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이 표본 공간이 일어날 확률. 얘를 전사건이라 그러니까 전사건의 확률이 1이거든.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봐봐. 내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 A가 일어날 확률이 시작 6분의 2잖아. 왜? A의 원소가 두 개 있으니까. 그러면 A는 일어나고 B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 봐봐. A는 일어나고 and B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게 바로 차집합이라 그랬잖아. A-B. 여기죠. 그럼 원소 몇 개니까? 한 개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6분의 1. 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 여기 들어갈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 여기 들어갈 확률이 얼마야? 6분의 2. 여기 들어갈 확률이 얼마야? 6분의 2니까 다 더해보세요. 6분의 2 더하기 6분의 2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얼마 시작? 언제나 확률의 총합은 얼마게요? 1이 될 수밖에 없어. 이거를 100을 곱한 다음에 퍼센트를 붙인 거를 백분율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100%라는 거야 이게. 전체를 100으로 받는 게 100분율 그런 것처럼. 근데 퍼센트 확률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거의 다루지 않거든요. 다 분수로만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전체 확률은 얼마다 시작? 1이라고 보시면 되고 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각각 방에 들어갈 확률 다 더하면 항상 뭐가 돼? 시작 1이 된다. 그러니까 잘 들어봐. A라는 사건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을 바로 뭐라 그래? 시작. A가 일어날 확률. 여기 들어갈 확률은 뭐야? A의 여사건에 해당되니까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두 개 더하면 항상 뭐라고 시작? 1이 되는 거니까. 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랑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자기 자신의 확률과 그놈의 여사건의 확률을 더하면 항상 뭐게요? 1.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중에 확률 시간에 여러분에게 언제나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구하라 그랬는데 난 그냥 얘가 더 편할 것 같으면 얘를 구해도 돼. 어떤 사건의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 사건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도 돼. 여사건의 확률 열심히 구해봤더니 3분의 1. 그럼 답은 얼마야? 3분의 1. 왜? 언제나 더하면 1이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나머지 하나는 1에서 빼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 A라는 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면 1에서 빼주면 원래 확률이 된다라는, 한쪽을 넘기면 얘가 된다라는, 얘를 넘겨도 얘가 된다라는, 두 개 더하면 뭐가 된다라는 시작 1이 된다라는 그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아주 요긴하게 다가오게 된다. 왜? 언제나 더해서 1이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거나 구해도 편한 걸 구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 좋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통계적 확률은 경험적 확률 그러기도 해요. 몇 번 시행해서 몇 번 일어났는지. 따라해봐. 시행횟수. 시행횟수. 몇 번 나왔는지. 따라해봐. 나온 횟수. 나온 횟수. 시행횟수분의 나온 횟수. 예를 들어서 아기를 100명 낳았어. 그랬더니 딸을 52명 낳았어. 딸을 낳을 확률
100분의 52. 이걸 경험적 확률. 100번 경험해봤는데 52번 나오더라. 이때 시행의 수가 크면 클수록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걸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큰 수의 법칙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행의 수가 크면 클수록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는 0에 가까워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차이가 0에 가까워진다는 말이 차이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니까 통계적 확률에서 시행의 수가 커짐에 따라서 이 통계적 확률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진다. 시작.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사위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근데 애들은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 쌤! 주사위 던져서 짝수가 2분의 1. 저 아까 2번 던졌는데 2번 다 짝수 나왔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2번 던졌는데 2번 다 짝수 나왔거든요. 그럼 짝수 나올 확률이 있네요. 이렇게 시행의 수가 작을 때는 수학적 확률이랑 거리가 멀지만 뭐 할수록 시행의 수가 많을수록 이 전체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니까. 그러니까 주사위 게임을 2번밖에 안 하면 다 짝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200번 하잖아? 그럼 거의 100번 금방 99번, 98번 막 이렇게 거의 점점 2분의 1로 가까워진다. 이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큰 수의 법칙. 시행의 수가 커짐에 따라서 경험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더 정확해진다 이런 뜻이겠지. 쌤 우리 오남일녀인데요. 5남일녀라고. 그럼 딸을 낳을 확률이 6분의 1 아닙니까? 그건 경험적 확률인데 시행의 수가 너무 적잖아. 한 가족만 보면 아들 낳을 확률이 6분의 5, 딸 낳을 확률이 6분의 1이겠지만 우리나라 전체를 봐. 우리나라 전체. 시행의 수가 한 5천만 번 한 거 아니야. 그 중에 딸은 한 2,500만 명에 점점 가까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시행의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학적 확률 또는 생물학적 확률이라 그러겠지. 이거는 거기에 가까워진다라는 그 느낌까지. 아무튼 우리가 다루게 될 확률은 다 수학적 확률이라 그러시면 되고 그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그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뭘로 나누면 된다.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나누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하나만 들고 다음 시간에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줄게. 이런 거 있잖아.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을 일렬로 줄을 쓸 때 여학생끼리 이웃할 확률은 여학생끼리 이웃할 확률은 여기서 시행이 뭐게? 여학생 4명, 남학생 5명을 일렬로 줄 세운다가 시행이고 그 중에서 여학생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사건을 A라 그랬을 때 A가 이룰 확률을 구하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매번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이렇게 될 경우의 수를 분자에다 써주고 그거를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누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너무 많이 했잖아. 경우의 수 시간에. 여학생끼리 이웃할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여학생 4명을 주머니에 집어넣는다. 남학생 5명과 주머니 하나니까 전체 몇 명? 6명을 일렬로 줄 세운다. 600소리 일 끝나지 않았고. 어떤 일이 안 끝났어요? 주머니 안에 있는 4명끼리 자리 바꿀 수 있다 그랬으니까 4팩토리얼. 얘를 뭘로 나누면 돼? 전체 경우의 수 뭐야 시작. 9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얘가 바로 그렇게 될 확률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조건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누면 되겠구나. 우리 6팩토리얼이랑 9팩토리얼 약분하면 9, 8, 7만 남겠지. 왜? 6팩토리얼은 없어졌으니까. 분자는 4 팩토리얼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러면 4, 2, 8이잖아요. 걔가 8이랑 없어지고요. 3은 시작. 3이 될 테니까 3, 7에 21분의 1. 그래서 최종적인 답 시작. 21분의 1. 이런 것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수학적 확률이라 그런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경우의 수를 뭘로 나누시면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누면 확률을 구할 수 있다.